그날 오후 마트 계산대 앞에서 나는 이상한 눈짓 하나를 받았습니다. 카트에 장을 가득 담고 줄을 서 있었는데 젊은 직원이 다가와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눈으로만 옆줄을 가리켰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왜 줄을 바꾸라는 건지,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물어볼 틈도 없이 직원은 다른 손님에게로 향했습니다. 이상했지만 나는 그 눈짓을 따라 옆줄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원래 서 있던 줄 앞쪽에서 고함 소리가 터졌습니다. 카드가 막혔는지 가격이 맞지 않는지 어떤 손님이 계산원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줄 전체가 멈춰 섰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직원이 나를 피하게 해준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나를 빼내준 것이었습니다. 왜 하필 나였을까? 그 질문은 오랫동안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 사는 70대 후반의 사람입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자식들은 멀리 살고 있어서 마트에 가는 일이 나에게는 작은 외출이자 동네와 연결되는 통로였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근처 대형마트에 갔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대였고 같은 통로를 걸었고 비슷한 물건들을 담았습니다. 직원들도 얼굴은 익숙했지만 말을 섞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계산할 때 인사 정도만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계산대 줄에 서 있을 때 마트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직원이 다가왔습니다. 20살 중반쯤 되어 보였고 말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급하지 않으시면 저쪽 줄로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나는 왜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표정과 눈빛만 봐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카트를 밀어 옆줄로 옮겼습니다. 조금 불편했지만 이유가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새로운 줄에 선 지 5분쯤 지났을 때 원래 서 있던 줄 앞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중년 남자가 계산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카드가 안 된다는데 왜 미리 말 안 했냐? 기계 문제 아니냐? 책임자 불러오라는 식이었습니다. 계산원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였고 뒤에 선 사람들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만약 내가 그 줄에 그대로 있었다면 아마 그 다툼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봐야 했을 것이고 기분이 상한 채 집으로 돌아갔을 거라는 것을요. 직원이 나를 옮긴 건 그 불편함을 미리 피하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눈빛 하나로 나를 배려해 준 것이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면서 나는 그 직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이미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고 나는 그냥 가벼운 목례만 하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눈짓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별것 아닌 일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게 참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같은 마트를 다시 갔을 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출구 쪽에서 그 직원이 보안 요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뭔가 따지듯 말하는 보안 요원의 목소리가 멀리서도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게 좋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왜 그 직원이 혼나고 있는 건지,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자꾸 돌아보게 됐습니다. 집에 와서도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며칠 후 다시 그 마트를 찾아갔습니다. 장을 볼 필요는 없었지만 직원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뭐라도 물어보고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그 다음 주에도 그 직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에게 물어볼까 생각했지만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저 저번에 줄 바꾸라고 했던 젊은 여자 직원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나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줄을 바꾼 그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직원이 손님의 동선을 함부로 바꿨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은 건 아닐까? 마트에서는 손님을 특정 줄로 유도하는 게 규정 위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은 그 남자 손님이 항의하면서 아까 어떤 직원이 다른 사람은 줄을 옮겼다고 말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상을 할수록 내가 그때 가만히 있었어야 했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니, 후회가 아니라 미안함이었습니다. 나는 그 직원 덕분에 편하게 계산을 마쳤지만 정작 그 직원은 그 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다시 마트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고객센터로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저번에 계산대 근처에서 일하던 젊은 여직원 말인데요. 요즘 안 보이는 것 같아서요. 센터 직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그 시간대 직원은 여러 명이라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름 아시냐고 물었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명찰도 제대로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냥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었다고만 말했습니다. 직원은 어색하게 웃으며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그게 실제로 전달될 리 없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 나는 그 마트에 가는 걸 그만뒀습니다. 이유는 딱히 없었습니다. 그냥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나는 다른 마트로 옮겼고 장도 거기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흘렀고 그 일은 조금씩 기억 저편으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계산대 앞에 서면 그날의 눈짓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말없이 배려해 주었던 그 순간이 아직도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전하지 못했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후회로 남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종류의 후회였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입 밖으로 내기가 어색했습니다.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에게도 그랬고 자식들에게도 그랬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며칠 동안 나는 처음으로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병상에서 조용히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마음 다 알아요. 괜찮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내가 표현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고 그걸 이해하며 평생을 함께 살아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고마움을, 그 미안함을 한 번도 제대로 말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나는 오랫동안 그 후회 속에 살았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건지 왜 그걸 진작 몰랐을까 하는 후회였습니다. 그래서 마트 직원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한 게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그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세월은 참 빨리도 흘렀습니다.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고 건강은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자주 결렸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는 것도 예전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나가려고 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사람이 무뎌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나는 오랜만에 예전 그 마트 근처를 지나게 됐습니다. 병원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트 앞을 지나면서 문득 그날 일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 그 눈짓, 그 배려, 그리고 전하지 못한 감사의 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마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진열대 위치도 달라졌고 조명도 새로 단 것 같았습니다. 계산대 개수도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다가 예전에 줄을 섰던 그 자리 근처로 갔습니다. 계산대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젊은 계산원들이 빠르게 물건을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한쪽 구석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확신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직원이었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얼굴은 여전히 비슷했습니다. 다만 머리 모양이 조금 달라졌고 유니폼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직원은 진열대 앞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5년 전 일을 기억이나 할까? 혹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스쳤지만 나는 용기를 냈습니다. 천천히 다가가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기요. 직원이 돌아봤습니다. 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5년 전쯤에 여기서 일하셨나요? 직원이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계산대 줄에서 저한테 옆줄로 가라고 눈짓해 주셨던 분 아닌가요? 직원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기억을 더듬는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 혹시 그때 할아버지시려나요? 그때 줄이 막혀서 다른 손님들 피해 드릴까봐 몇 분을 옆으로 안내했었는데. 맞습니다. 제가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그날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 덕분에 기분 좋게 집에 갈 수 있었어요. 직원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걸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별것도 아닌 일인데.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것 아니지 않았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큰 일이었어요. 직원은 조금 쥐어짜지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그날 일로 제가 좀 혼났었어요. 손님 동선을 함부로 바꾸지 말라고 주의를 받았거든요. 그래도 그때 안 그랬으면 어르신들이 오래 서 계셔야 했을 것 같아서 그냥 했던 건데.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내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 일로 직원이 문제를 겪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내 때문에 혼나셨네요. 직원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규정이 그렇게 돼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저도 지금은 괜찮아요. 그때 일 때문에 오히려 손님을 더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5년 동안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았던 게 후회스러웠습니다. 직원은 물건 정리를 마저 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오늘은 어쩐 일로 오셨어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병원 갔다 오는 길에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들렀어요. 그리고 혹시 그때 그분 계시나 싶어서요. 직원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사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내 먼저 보내고 혼자 살아요. 자식들은 멀리 있고요.
직원은 안쓰러운 눈빛으로 나를 봤습니다. 그럼 외로우시겠어요.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매일이 외로웠고 말할 사람도 없었고 그냥 하루하루가 그저 지나갔습니다. 직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괜찮으시면 이따가 제가 쉬는 시간에 차 한잔 하실래요? 여기 휴게실에 자판기가 있거든요. 나는 놀랐습니다. 왜 나 같은 노인한테 그런 제안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괜찮겠어요. 직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 얘기 듣고 싶어요. 5년 만에 그때 일 기억하고 찾아오시는 분은 처음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는 30분쯤 뒤 직원과 마트 2층 휴게실에서 마주 앉게 됐습니다. 휴게실은 조용했습니다. 자판기 커피를 뽑아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직원은 먼저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5년 전에는 아르바이트였는데 지금은 정규직이 됐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만두려고도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 계속 다니게 됐다고 했습니다. 특히 어르신 손님들이 오시면 더 신경 쓰게 된다고 했습니다. 무거운 물건 들어드리고 카트 밀어드리고 계산할 때 천천히 기다려드리고 그런 일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바꿀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나도 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낸 일, 자식들과 멀어진 일, 매일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는 일상. 그리고 5년 전 그날 직원이 내게 해준 작은 배려가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나는 조금 쑥스러웠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남 앞에서 속마음을 이렇게 길게 털어놓은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말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끄덕이며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묵은 먼지가 천천히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이 점점 붉게 물들고 있었고 휴게실을 스치는 냉방기 바람 사이로 커피 향이 은근히 퍼졌습니다. 그 작은 공간이 잠깐이나마 내 집 거실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직원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가 끝나자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사실 그날 힘들었어요. 그때 집에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도 출근하면 웃어야 하고 손님들한테 친절해야 하고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처럼 제 말을 들어주시고 그냥 따라와 주시는 분들을 보면 아,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삶에 대해, 힘들었던 순간들에 대해, 그리고 작은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직원은 쉬는 시간이 끝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에 또 오세요. 제가 있을 때 오시면 차라도 한 잔 같이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왜 하필 저한테 눈짓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도 많았는데. 직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카트를 밀고 계시는데 손이 좀 떨리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표정도 피곤해 보이셨고요. 그래서 오래 서 계시면 힘드시겠다 싶었어요. 저는 그냥 그랬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보시는 물질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 부드러운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것도 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마트 직원이 내게 준 건 눈짓 하나였지만 그 안에는 상대를 헤아리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없이 배려하고 조용히 돌보고 자기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게 진짜 보시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5년이 지나서야 그 고마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때를 놓치지 말라고. 고마운 마음이 생겼을 때 바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묵은 비처럼 마음속에 쌓여 무거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5년 동안 그 빚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마음 선방은 고마운 마음을 아직 전하지 못한 어르신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혹시 오래전 누군가 당신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때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그 마음을 표현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사람을 만날 수 없더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그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친절을 이번엔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건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른 어르신들께도 이 온기가 전해지도록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의 구독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